안녕하세요. 레덴블리입니다. 2023년 8월 27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반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60분봉 그래프입니다. 현재 가격의 추세는 하락 중이고 현재 327.50 위에서 이렇게 가격이 이제 지지를 받고 어떤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는 뭐 위로 올라갔던 그런 느낌도 들죠. 또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일단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정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방향을 잡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32.50 이쪽 하단 라인을 붕괴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걸 돌파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야간 지수가 332. 위에서 약간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332.50을 잡는지를 보면 되겠고, 일단 하락 추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327.50, 1차적으로 327.50을 붕괴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입니다. 자, 1번 또 여기 이제 추세를 무너뜨리고 하락을 했는데, 일봉상은 한 325 정도, 이쪽 하단 라인, 요런, 요 라인을 지지받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가격이 약간의 조정을 하면서 있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 하단, 여기. 그러니까 335를 돌파해야겠네요. 일봉상으로. 337.50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332.50, 1차적으로 뚫어야 되고, 돌파를 해야 되고, 335를 잡아야 된다. 하락을 위해서는 327.50을 시작으로 325를 붕괴한다고 하면 일단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봉 그래프인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325가 어떤 이제 하단 라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332.50을 이제 돌파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일단 그 전주의 이 주봉이 상당히 큰 장대 연봉이기 때문에 이걸 절반 이상은 또 따라잡아야지 또 340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옵션 9월물의 출발이 340이기 때문에 저 옵션의 관점에서는 올라가더라도 340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것도 가격을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332.50이 중요하고, 위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로 가기 위해서는 327.50, 325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선물 9월물 월봉 그래프입니다. 월봉이 현재 이제 큰 장대 연봉으로 지금 형성해 있는데, 가격이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고 저가 부분도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요일 야간에 332 부근에서 마쳤습니다만, 일단 뭐 이게 더 올리려고 하면 절반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337.50까지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이걸 잡지 못하면 계속 추세는 하락으로 가서 332.50과 321.2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 시장의 상승에 대한 요인보다는 하락의 요인들이 많죠. 금리가 높고 중국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중국 영향으로 시장이 좋진 않죠.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뭐 급등을 해가지고 뭐 위로 천장을 뚫고 간다. 물론 이제 선물 지수가 이제 주식이 선행 지수, 경기 선행 지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8월 이제 4거래일 정도 남은 8월 달은 이게 이제 연봉은 거의 확실하죠. 이걸 어떻게 모양을 만들 거냐도 다음 달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다음 달 시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자, 옵션 9월물입니다. 옵션은 340에 시작했고요. 5.44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5.44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풋이 지금 위로 가 있고, 콜은 지금 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옵션은 서로의 가격을 이제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외가라고 하죠. 외가 가격들은 330 기준으로, 자, 이 가격들은 만기 때까지 죽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프리가 4.50, 4.30인데 한 4.40으로 봤을 때는 2주 동안 이제 9월물 옵션이 시작하고 2주 동안 4.4 정도의 등가 교차 가격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프리가 많이 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프리가 빨리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한다고 하면 이 프리는 빨리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지금은 뭐 매수보다는 옵션 매도를 하는 게 단타를 하더라도 좀 더 쉽지 않을까. 하지만 뭐 매수 같은 경우도 그냥 진입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그 가격이 놓아버리면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을 접근해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만 매도는 좀 전거금이 많이 들고 매수는 전거금이 적게 들죠. 뭐 옵션 20개는 선물 20개 계약은 뭐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옵션 20개 30개는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적은 전거금으로도 일단 현재 가격은 여기 보시면은 뭐 양봉이 크게 보입니다만 이제 121선과 6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121선을 잡아야 되고 61선을 잡아야 된다. 자,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이걸 잡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투자자 누적입니다. 이제 6월 9일부터 이제 선물 9월물이 이제 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이 이제 주식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선물은 외국인이 같은 포지션으로 매도를 했고 이제 개인은 약간 매수했고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투신과 금융투자가 매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주식과 선물 봤을 때 여타 다른 투자들보다는 거의 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와 투신의 거래가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투자 주체들의 포지션을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외국인이 여기 4조 9,841억 정도 선물을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걸 이제 좀 매수를 해서 걷어들이지 않는 한 선물이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결국은 외국인이 당일 선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면 이제 개인이 받아주고 기관이 받아주는데 기본적으로는 기관이 받아주게 돼 있어요. 금융투자, 투신. 자, 왜냐하면 이제 시장 조성자가 이쪽 금융투자 쪽이잖아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의 매물을 받아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팔고 싶으니까 팔면 금융투자가 받아주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 투자 포지션 분석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고 이제 금융투자가 여기 이제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는데 이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을 만약에 줄인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수하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선물 매수에 대한 매수를 했을 때 매도를 치는 건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접점은 고집합이 되겠으면 내려오겠죠. 외국인이 사면 금융투자가 매도하기 때문에 이 릴드 커브에서의 어떤 수익 분기점이 내려온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선물의 매수, 매도, 당일 거래 규모,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 종가가 330.20이었죠. 현재 위치로 보면 외국인은 이제 손실 구간에 있고, 자, 금융 투자 손실 구간에 있고, 자, 투시는 플러스 영역에 있습니다. 현재 330에서 가격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이 포지션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이제 선물 매수를 해서 이걸 좀 들어 올리는 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금융 투자의 경우는 335기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야 된다 하면 약간 선물 매도를 해야 되겠죠. 선물 매도를 해야 되고 이쪽 투시는 그래도 일단 플러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 327.50을 붕괴하지 않고 계속 이 가격이 위에 있다고 하면 뭐 크게 손실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좀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물량을 전체적으로는 금융투자가 받아준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보다는 저는 이제 계약수를 보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걸 시간적인 동향을 쳐다보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 손익분기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되도록 안쪽으로 끌려오려고 할 거고 얘들은 땡기려고 할 거고 투시는 밑으로 보다는 요 위로 가는 게 낫죠.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보면 되지 않을까. 현재는 330에 있다.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패드 위치를 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죠.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국채를 최근에 많이 발행하는데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더 줘서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근데 기준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죠. 일차적으로 이제 9월 20일 날은 동결의 어떤 퍼센트가 가지고 80%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점점 이제 이 9월 20일 가까워질수록 이 값이 뭐 확실하다 하면 9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고, 이 값이 이제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9월 20일은 이제 금리 동결을 하겠다는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1월 1일 날 이제 또 금리를 어떻게 하는데 보면은 이제 동결과 인상이 있습니다. 이제 46이니까 인상이 더 높죠. 그리고 이쪽 상단 포지션 0.5도 8.9%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달 12월 13일. 자, 보시면은 12월 14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 또는 더 상승.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이제 11월, 12월을 보면은 이제 동결이거나 올릴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는 연말까지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금은 점점 이제 가게나 기업들이 어떤 이자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좋죠. 일단 그 선물이 이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망적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까지 금리 인하는 낮다는 걸 패드 위치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를 계속 발행하니까 이제 10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지금 4.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자는 4.5% 이상 또 갈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사줄 데가 없어요. 그런 금리를 더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중국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번 달 말에는 또 상무부에서 또 가죠. 책임자가 가죠. 미국 국채를 좀 중국에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을 좀 교환하기 위해서 미국이 좀 중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주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 국채를 미국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하지 않겠죠.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문제. 자, 일단은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 문제. 그리고 미국은 국채를 지금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금리는 내려올 가능성이 적다.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럼 결국적으로는 이제 국채보다 회사채가 시장에서는 더 비싸게 발행해야 되죠. 그럼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좋죠. 계속 이자를 더 높은 금리로 줘야 되니까. 그럼 기업들은 점점 안 좋아지겠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점점 써야 되잖아요.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기업의 곳간이 점점 비어가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주식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근데 금리를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정시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유튜브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주식에 있는 돈이 이제 채권으로 이동하겠죠.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채권으로 돈이 쫙 빨려 들어가면 주식에 있는, 지금 주식이 좀 거품이 꺼였잖아요. 미국 시장이. 그 돈들이 이제 채권으로 가면은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죠. 채권은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니까 금액을 좀 많이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채권은 실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게 채권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자금이 빠지면은 주식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돈으로 서로 비싼 가격을 주고 서로 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없으면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올 하반기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뭐 지난주를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나스닥이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스닥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5시 오후, 이제 새벽 5시 반이죠. 딱 발표했는데 뭐 급증했어요. 순이익하고 매출이. 그러면서 야간 이제 미국 나스닥이 급등했죠. 그 시장을 보고 한국 시장이 1%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나온 거는 알겠는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또 떨어져 버렸어요. 나스닥이 한 2%, 1.8%, 2%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날 한국장도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체질이 허약하죠. 아무튼 그렇지만 또 이제 금요일에 이제 파월이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과 급등을 하죠. 그런 발표가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다우, S&P. 그러면서 야간 선물도 빠졌다가 보합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331분까지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 4시까지만 선물, 한국 그 야간 선물이 거래가 되니까 또 4시 이후에 좀 나스닥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332에서 출발하든가 월요일은 조금 낮은 가격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죠. 일단 중요한 거는 상승을 위해서는 332.50을 일단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은 335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상승을 위해서는 332.50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335는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매수 관점을 하는데 큰 시세 분출은 어렵다. 왜냐? 우리가 뭐 단타라 하면은 뭐 짧게 뭐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상관없겠습니다. 좀 더 길게 먹을 관점을 보면은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큰 뭐 10포인트, 15포인트, 20포인트 먹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하락을 위해서는 현재 332
부근에 야간에 마감했는데 327.50은 좀 먼 가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330분께 327.50 327.50과 325를 분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 추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배팅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시장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2주 동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옵션의 프리미엄이 안 죽고 상당히 많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3주 동안 프리미엄은 옵션의 프리미엄 빠르게 줄어들 거다. 자, 이제 옵션을 매수하실 분들은 당일 매매는 상관없는데 그걸 뭐 2, 3일 가져간다고 하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낫다는 걸 아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성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